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토 53회차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콜라시냐과 자카가 이제 결장 예정이고 그리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듀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2연속 무승부 및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날이 2연승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픽과 동일하게 일단은 아스날이 뭐 지난 경기 리버풀 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이 두 팀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디아우 감독이 선임이 되면 뉴캐슬이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경기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스날이 좋았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퍼거슨과 메가더가 결장 예정이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루이즈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트라우레가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스톤 빌라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는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워낙에 도깨비 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그 경기력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도 공격적으로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승부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경기고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풀베드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더 두고 있는 경기이긴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고메즈와 존스 그리고 피르미노가 결장 예정이고 케이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스테파니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홈일 때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바라보기에는 사우스햄튼이 물론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보여주는 이번 시즌 흐름이 굉장히 좋고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팀이라서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선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인 만큼 이 경기에 좀 이변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들었고 사우스햄튼의 경기력 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변이 나온다면 리버풀이 수비 숫자가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역배인 사우스햄튼의 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버풀의 승패 투픽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진버만이 결정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2연 마르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카스트로가 결정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리치가 리그에서 2연패 및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과 동일하게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가 뭐 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 여전히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울버햄튼이 저는 이 노리치와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었을 때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공격적으로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이 모습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의 이변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무패 투픽을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더 두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독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알제이트와 웰백이 결장 예정이고 리즈 같은 경우에 아일린과 코, 벤포드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는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브라이튼이 제가 최종 때는 좀 지우는 판단을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리즈의 결장 예정자들도 좀 있고 경기력은 브라이튼이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리즈 상대로 지금의 리즈의 경기력 상대로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최근에 홈에서 리즈 상대로 강했었던 브라이튼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승부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부 투픽을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에서 단통을 가져가자면 저는 브라이튼의 무승부도 조금 끌리긴 하지만 리즈가 지금 결장 예정자들도 많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결정력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승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전북의 경기고요. 대구는 FA컵이 있었죠. 김우석과 황순민, 정승원, 박한빈이 결정 예정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민혁과 최영준이 결정 예정입니다. 체중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 상대로 강했었던 전북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는 FA컵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는 지금 결정 예정자들도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과 울산 둘 중 한 팀을 부러뜨리자면 저는 전북은 정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전북의 승을 보고 울산을 이변으로 가져갔던 픽들이 많은데 독식에서는 그 반대로 한번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의 단톡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울산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은 헨리와 전세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고명진이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대구 경기, 전북 경기를 전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K리그라는 점에 있어서 최종 때는 좀 지우면서 수원 삼성의 승을 바라보긴 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수원 삼성의 헨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이나 울산의 고명진 외에 특별한 부상자가 없다라는 부분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무승부까지가 이변의 최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풀베드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배당으로 수원 삼성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포항의 경기고요. 인천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강석과 김준엽이 결장 예정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죠. 강현무와 이준, 전민광, 그랜트, 권기표가 결장 예정입니다. 부상자도 많고 체력적으로 불리한 포항. 그리고 인천도 지금 사실 강등권과의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 팀 다 이 강등권으로부터 안정권인 상황이라서 두 팀 다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인천이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천도 결장 예정자가 있긴 하지만 포항은 체력적으로도 불리하고 동기부여도 없고 그리고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강현무 키퍼 그리고 세컨 키퍼인 이준 키퍼까지 이 경기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강원의 경기고요. 서울은 이한범 이 결장 예정이고 조영욱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강원의 임채민, 한국영, 고무열, 조재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풀베드에서는 생각과 동일하게 일단 조영욱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지금 강원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에서는 서울이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조영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걸립니다. 마음은 서울의 승인데 이 조영욱이 차지하는 역할 자체가 커서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좀 서울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독식에서는 승부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브랜드퍼드는 라야 키퍼 그리고 아예르가 결정 예정이고 옌센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예림이나 홀게이트 그리고 고메즈, 시절리송, 칼버트 루인이 결정 예정이고 알란과 두쿠레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3등분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를 투픽을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통으로 가자면 이 에버튼이 지금 결정 예정자가 많고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브랜트퍼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도 사실은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면 스쿼드가 더 좋은 팀인 에버튼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벌리는 타코스키 그리고 웨스트우드가 결정 예정이고 반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로세소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벌리가 토트넘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리는 반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아쉽고 토트넘이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벌리 상대로는 지속적으로 강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경기력도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저는 토트넘을 지금 경기력을 좀 믿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페레이라 그리고 포파나 틸레망스가 결정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 카바셀레, 에테보가 결정 예정이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레스터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포드가 이 측면에서의 공격들은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워낙에 불안한 팀이긴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스터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웨스트햄. 맨시티는 맨디와 데브라이너 페란 토레스가 결정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오구본나가 결정 예정이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시티가 최근에 홈에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웨스트햄이 일단 웨스트햄도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맨시티도 데브라이너가 없는 부분에서의 타격은 크겠지만 웨스트햄의 이 수비에서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오그본나가 없는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일단 웨스트햄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첼시 대 맨유의 경기. 첼시는 벤치렐, 코바시치가 결정 예정이고 하베르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맨유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루크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메가이어와 바란, 포그바, 그린우드가 결정 예정입니다. 사실 이 경기를 의심한다라는 게 의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맨유가 뭐 주중 경기 때 승리하긴 했지만 워낙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첼시와 비교해봤을 때는 경기력이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맨유의 스쿼드가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감독이 경질이 됐기 때문에 경질 버프가 저는 리그까지 충분히 이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풀베드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아예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패 투픽으로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풀백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